그냥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러니까 죽는 게 뭐 질환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위해에 의해서 원수신 거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여행 갔을 때 호텔 같은 데보다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뭔가를 보안장치를 좀 해놓고 자요. 스스로. 그 문 앞에 캔이나 병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지. 문 열면 소리 나니까. 소리 들으려고. 거의 도망자의 삶인데 이거? 우리 집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예요. 아예 아무도. 그런 집을 구했어요. 층수가 높아서 들어올 수 없고 뭐 위에서 뭐 타고 내려올 수도 없고 뭐 그렇게 그냥 공중전은 몇 층인가요? 얘기를 했잖아. 몇 층이세요? 왜 알려고 그러죠? 천재 집안 이런 것도 걱정하세요? 저는 이제 바다 같은 데 가더라도 이 백사장으로는 안 걸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디를 가? 그게 이제 기사에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고성, 너울성 파도가 네. 백사장 걷고 있던 산책하고 있던 사람들을 휩쓸어 갔다. 이 뉴스를 접하고는 백사장 근처는 이제 안 가는 걸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와. 그래서 이제 구명조끼도 구입을 해서 집에 놔두고 집에 구명조끼가 있다고요? 있어요. 예. 구명조끼가 집에 있어. 와.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버스 탔을 때 한쪽에 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이 뒤집어질까봐 균형을 맞춰 이쪽 반대쪽에 가서 무게를 좀 맞춰주려고. 그리고 그냥 친구 집이나 어디 누구 집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가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그 가스밸브 잠그는 거거든요. 가스밸브로 열어놓고 있는 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집이요. 그거 잠궈야 돼. 왜요? 요만큼씩 새고 있어요. 가스. 요즘은 그거 새도 상관없지 않아요? 요즘 세상 많이 좋아져서.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하지 마요. 와, 걱정이 엄청 많네. 그러니까 그런 막 그거 이제 어려운 행동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넘어가지 않고 체크하고 이제 뭐 근데 우리가 되게 나를 지키기 위한 안전 수칙 같은 것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가를 상식적인 수준으로 배우죠 우리가. 불이 났을 때는 뭐 문을 잡을 때 수건으로 잡아야지 않으면 손이 데이고 물을 적신 수건을 코에 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들어서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살아가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주 깊숙이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영진 씨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 일이 혹시라도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피부 가까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안전과민증이라고 해요. 안전과민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커지면 삶에서 좀 압도당하고 불편하죠.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네, 우리 영진 씨하고 민상 씨하고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네, 안전과민증 체크리스트 7문항입니다. 이 중에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남이 운전하는 것보다 내가 운전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두 번째, 기계를 잘 믿지 않는다. 세 번째, 어딜 가든 소화기 위치를 파악한다. 네 번째, 집에 항상 비상식량이나 비상구호품을 구비해준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전 2개. 집에 항상 비상식량이나 비상구호품을 구비해둔다. 그다음에 사고 영상을 자주 본다. 이 중에서 4개 이상 해당이 되면 안전에 대해서 과민한 면이 있구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몇 개 해당되세요? 저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뭐가 해당이 되세요? 여기가 어떻게 나와 이게? 앞에 쭈르륵 쓴 개랑 네. 뭐 아니, 어떻게 이거 해서? 기계를 잘 안 믿어요. 제가 요즘 좀 차를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전기차는 배제입니다.
네. 뭔가 이게 뭔가 새로운 1세대잖아요. 뭔가 어떤 기계가 1세대로 나오는 거는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피곤하네. 소화기 위치 저기 있죠? 카메라 뒤에 바로 있죠? 어디? 밑에 있잖아요, 저기. 오, 여기 있죠? 저기 어디? 테이블 안에. 야 우리 나 1년 반이 됐는데 나 또 저기 쳤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오. 방송국은 이런 거 잘 돼 있긴 하죠. 딱딱딱 돼 있어요. 그러네. 우리 안전한 스튜디오구나. 좋아. 이 정도 크기면 소화전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되게 정도. 6일어 걸려. 와. 이 안전 과민증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내가 일일이 개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영진 씨는 언제부터 좀 이렇게 많이 불안했던 것 같으세요? 언제부터라고 기억하세요? 좀 개그맨이 되고 나서 좀 괜찮고 너무나 행복한 시절 좀 보내다가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조금 인지도가 인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길 지나가면 박영진이다, 박영진 씨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감정이 찾았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날 알아보지? 나는 저 사람들을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알지? 그러면서 약간의 공포가 좀 밀려오면서 아, 공황이구나. 주치 선생님이 이제 제 건강 상태를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관둬야 된다.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과부하 상태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관둬야지만이 조금은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저런 시기가 다 있어가지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선배 네. 또. 예.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라든지 또는 혼자서 못 잔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누가 막 바깥에서 나 부르는 것 같고 그러면서 혼자 무서워서 완전히 이렇게 그 집 안방 모서리에 완전히 몸을 접고 뜬 눈을 밤으로 지새고 그랬던 적들이 뭐 그런 시기들이 다 지나왔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공개 코미디 사실.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게 다 외워서 나는 하나 겨우 이제 맞춰놓은 건데 너 그거 잘하니까 너 또 저걸로 해. 이것도 이 역할 해. 그럼 또 이제 약간 또 무리가 오는 거죠. 못할 것 같은데. 캐릭터가 그런 것만 또 했어요. 다 어려운 대사에 많은 양의 대사들. 대사가 긴 걸 많이 사람들이 또 믿어주는 캐릭터라서 박영진은 그런 거 탁탁 해낸다. 또 이런 그 생각을 본인도 그걸 다 알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오히려 또 스트레스가 돼요. 이게 영진 씨한테서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은 네. 너무 소중하네요. 네, 네. 정말. 네. 근데 소중하지만 편안하게 즐기는 건 아니었네요. 네. 네, 소중하지만 과도한 책임감으로 무지하게 열심히 연습을 해서 해낸 거네요. 네. 영진 씨 어린 시절에 조금 궁금은 해요. 어떻게 크셨는지.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가족 이제 뭐 있어도 내가 지키기보다는 각자 이제 저한테는 제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익숙치 않아서 아버지가 어머니라는 게 좀 헤어지셨어요. 제가 9살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주물 공장에 다니셨는데
새벽부터 나가고 막 저녁 늦게 와서 같이 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없고 주물 공장에 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약간 탄내가 나는데 저는 그게 아빠들 냄새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나중에 이제 친구 아버지랑 만났을 때 그 스킨 냄새 나고 막 하더라고. 저희 집에 로션도 없었거든요. 아버지 생각하면 좀 짠해요. 본인의 어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이 소중한 것들을 지켜지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린 시절은 마음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었나 보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왜 우리 노래 있잖아요. 섬집 아이. 엄마가 섬 그늘에 약간 이렇게 집에 덩그러니 그렇게 혼자 있으면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을 때 그게 외로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이나 보호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 더 높아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이 내 몸 안에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근데 이 코티졸이 과도하게 많이 나오면 고갈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파이팅 해야 될 때 코티졸이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을 번아웃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정말 딱 대응해야 될 때 완전 나자빠지는 거예요. 나동그라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영진 씨 같은 분은 이 번아웃도 잘 고려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고 본인의 포부 수준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번아웃 잘 오거든요. 네. 그리고 마음속에는 그런 아직 조금 더 위로받고 조금 더 이해받아야 되는 어린 마음들이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영진아, 이 사랑하는 사람과 두 손을 맞잡으면 두려울 게 별로 없단다. 이제까지 영진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만 하면 돼. 실수를 하든 어떤 상황이든 인기가 더 올라가든 인기가 내려가든 영진이의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야. 인생 성공한 거야. 편안하게 지내렴. 아유, 네. 감사합니다. 확 와닿네요.